학과팀장 최가진 강사입니다. 일단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고요. 그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이제 정수를 만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규칙을 어떻게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다양하게 주어지지 않고 똑같은 숫자가 여러 번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, 뭐 솔직하게 뭐 좀 오히려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막 다 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정답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, 오히려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든 뭐 곱하기를 쓰든 더하기를 쓰든 해갖고 이제 풀려고 막 해보는데 뭔가 조금 약간 이제 뭔가 중간에서 막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좀 제대로 풀고 있는 건가? 라는 이런 의심까지 들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복잡하게 계산으로 푼다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이제 규칙을 발견을 해내고 그 안에서 일일이 개수를 좀 세주면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점수 때는 70점대 이상으로 잡고 그냥 무난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경우의 수 찾기 문제인데, 경우의 수에는 그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이거를 구별을 해내는 것만 잘 하면 솔직히 아이들이 이제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를 계산을 할 때 많이 실수를 안 하는 편인데, 아이들이 오히려 수학 문제보다 이제 경우의 수 문제는 국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합의 법칙은 이렇게 외우고 곱의 법칙은 이렇게 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, 합의 법칙은 일단 무조건 영어로 해당되는 5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거나, 아니면 굳이 그 영어 5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또는이라고 말을 하잖아요. 뭐뭐 하거나 이렇게. 근데 또는이란 말이나 거나라는 말이 굳이 없더라도 그 문장을 아이들이 바꿔서 또는이나 거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면 그 문제는 거의 합의 법칙입니다. 그리고 곱의 법칙은 and에 해당되는 단어로 연결을 했을 때, 즉 그리고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뭐뭐 동시에 등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, 그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, 그 단어들을 다 외우라고 하면 솔직히 좀 힘들고 아이들이 그거를 다 외우는 것도 귀찮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장 자체를 그리고로 연결을 했을 때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곱의 법칙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또는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,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뭐 문제가 있다면,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. 만약에 제가 이제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, 면이 3종류가 있고 밥이 2종류가 있어요. 그러면 내가 면과 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먹을 건데, 그죠?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또는이란 말을 안 썼잖아요.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면을 먹거나 밥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와 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 문제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들이 면이 3가지, 밥이 2가지는 무조건 야 3가지 2가지야? 곱하지 뭐.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, 그 6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, 그거는 면도 하나 먹고 밥도 하나 먹을 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아이들이 문장을 이제 제대로 읽어보고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이걸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합이든 곱이든 일단 쓸 수 있는 문제겠지만, 이 문제는 그냥 뭐 단순하게 합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, 개수 세는 거는 뭐 저번 금요일 날 원장님 박명선께서 얘기를 하셨지만, 개수를 셀 때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를 빼먹거나 아니면은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하다 보면 그 개수를 세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, 자기들이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걸 실수로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실은 그 실수가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실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들은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는 편입니다. 자, 일단 이 문제의 풀이는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분 잡고 문제를 풀 거고요. 일단 숫자를 좀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
지금 6개의 숫자가 있어. 1, 1, 1, 2, 2, 3,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, 주영아. 세 자리 숫자를 만들려면 당연히 몇 개의 숫자를 선택을 해야 돼? 3개.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선택하는 거는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11 선택하는 건 물론 정수를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같은 숫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6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다는 공식을 쓸 수 없잖아.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도입을 들어가야 될까?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정수들을 생각해보고,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겹쳐서 쓸 수 있는 숫자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조금 중요하게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도입을 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,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시작을 하느냐 이건데,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. 자, 일단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, 그럼 세 자리 숫자를 만들면 3개를 선택할 건데 1만 만약에 3개를 고른다면, 우리가 만약에 1, 1, 1 이렇게 3개만 고른다면 이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? 준영아? 111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수, 세 자리 정수? 그럼 한 가지밖에 없겠죠. 111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때는 한 가지밖에 안 생겨.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다른 숫자를 만들고 싶어서 처음에 1을 3개 올랐을 그 다음에 1을 하나 뺍시다. 1을 하나 빼버리면 그 다음에는 1, 1,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2 하나 고르고,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또 1과 3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겠지. 근데 이때는 각각 또 몇 가지씩의 경우의 수가 생기지? 대성아? 3가지가 생기지. 왜 그러냐면 2가 끝에 있느냐, 가운데 있느냐, 맨 앞에 있느냐. 그래서 얘는 또 3가지. 마찬가지 얘도 몇 가지? 3가지. 그 다음에 이제 1을 2개 골랐으니까 이번에 1을 또 하나 줄입시다. 그럼 1을 하나 줄이면 1 하나에 나머지는 이제 2가지가 또 생기겠지. 2를 고르느냐 3을 고르느냐. 근데 2도 2개 있으니까 2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. 그럼 이때는 또 몇 가지가 생길까? 이거를 너네가 줄 세우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. 1이 첫 번째냐, 두 번째냐, 세 번째냐, 몇 가지. 그래서 3가지. 그 다음에 또 이제 2를 하나 또 뺍시다. 2를 하나 빼버리면 1, 2, 3 이렇게 있겠지.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, 이때는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공식 쓸 때가 한번 왔네. 3개를 줄 세운다. 몇 가지? 미라야? 3, 2, 1 그죠?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6가지. 그 다음에 또 이제 1을 하나 쓰는 것까지는 다 해봤어. 여기 아직 좀 뭐 또 딴 거 남아있는 거 있을까? 1을 하나 쓰면서? 없지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을 다 빼버립시다. 1을 다 빼버리면 2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2개니까 2 2개 쓰고, 그 다음에 3을 하나 쓰면 그때는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또 몇 가지? 3가지. 그 다음에 또 이제 2 2개에 3 하나 썼네. 또 다른 거 있을까? 2를 개수를 줄이면 3이 더 있나? 없지. 다른 경우의 수 있나, 명진아? 없지.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을 더해주면 답은 나오겠지. 다 더하면 재영아 이거 몇 가지 나오지? 그래서 답은 19.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제일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기준을 정하는 거죠, 기준.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 예를 들어서 1, 1 했다가 1, 2, 3 했다가 막 1, 2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개수를 세기 시작하면,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중간에 분명히 빼먹게 되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뭐 1이 제일 많으니까 1부터 개수를 하나씩 줄여나가고, 그 다음에 2니까 그다음에 2를 또 개수를 줄여나가고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뭐 표 만들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, 표는 제가 안 만들었지만 거의 표 만들기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좀 줄어듭니다.